네, 안녕하세요. 처인 원예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5월에 심기 좋은 나무들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월을 한 3, 4일밖에 앞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됐고, 역시 오늘 소개를 해드린 나무들은 5월에 꽃이 피거나 5월에 예뻐서 라기보다는 지금 상품의 품질이 좋거나 아니면 가격이 저렴한 것,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들어보지 못했을 만한 그런 수종들로 선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원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댓글 이벤트와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할 텐데, 댓글 이벤트는 늘 하던 대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품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품종을 고르시고 그 이유를 조금 상세하게 정성스럽게 적어주신 분들 총 5분을 선정해서 오늘 소개한 나무들 중에 무작위로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와, 그리고 할인 이벤트는 늘 하던 대로 현장에서는 20%, 택배로는 10% 할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상품을 제공해 드리는 이벤트까지 함께 진행을 할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소개를 해드릴 품종은 측백나무 중에 휩코드라는 품종입니다. 지금 아주 예쁘게 화분에 연출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아마 한두 차례 정도 1, 2년 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은 있을 거예요. 이 휩이 채찍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코드라는 말이 이제 가죽끈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딱 보면 아시겠지만 꼭 채찍 줄처럼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로 분수형으로 쏟아지는 게 바로 이 휩코드라는 측백나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외관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매니아 위주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그런 수종인데, 생각보다 이렇게 적절한 화분만 잘 고르시면 꼭 정원에 심지 않더라도 이렇게 예쁘게 연출을 할 수 있어서 조금 특이한 걸 좋아하시거나 화분에 연출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권할 수 있는 수종입니다. 굉장히 이국적인 생김새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위에 약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실 수도 있지만, 엄연히 측백과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사실 월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우수하고, 측백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잎이 너무 조밀하게 형성되는 수종 같은 경우는 과습이나 이런 때에 나무가 썩는 현상이 발생하곤 하는데, 이건 지금 잎과 잎의 간격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곰팡이병이나 이런 데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수종입니다. 이렇게 특이한 미관을 1년 내내 상록수로서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휩코드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정원에서는 외목대형으로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 산발하는 낮은 형태로 쓰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예쁜 화분에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로 식재를 해서 연출을 할 수도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를 해드릴 건 말채나무 중에 미라클이라는 품종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말채나무가 꽃을 화려하게 피우는 그런 식물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회수도 안 나오고 여러분들의 관심도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채나무 미라클 벌써 몇 차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을 만큼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품종입니다. 부틀레아 리틀 컬렉션 계열로 잘 알려진 플랜팁이라는 회사의 품종인데, 기본적으로 흰말채나무 계열에 속해서 겨울이 되면 줄기가 붉은색으로 나와서 원래 겨울 정원용 소재로는 쓸 수 있는 수종인데, 지금 이 잎을 잘 보시면 잎의 테두리에 크림색으로 무늬가 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림색으로 무늬가 드는 말채나무가 기존에도 있는데, 이 미라클은 뭐가 다르냐 하면 이 밑에 쪽은 지금 벌써 색깔이 들고 있는데 크림색 테두리에 점차 핑크색 컬러가 들어가게 되고, 날씨가 초가을이나 여름으로 접어들게 되면 크림색이 진짜 아주 진한 붉은색으로 물들어서 전체가 붉게 연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우수한 수종입니다. 왜냐하면 꽃으로만 보는 식물들은 관상기간이 적다 보니까 잠깐 그때 하이라이트처럼 예쁘고 많은데, 정원 소재라는 게 의류처럼 입고 벗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안에서 이렇게 다채롭게 변하는 수종이 정말 귀하고 또 소중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원을 조성을 하시다가 뭔가 허전한데 또 꽃이 들어가면 좀 투머치할 것 같고, 이런 데에 이런 수종들을 넣어주면 계절에 따라 변화도 관측할 수 있고 또 계절에 따른 기복도 없어서 굉장히 훌륭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월동도 굉장히 강하고 겨울에도 붉은 수피로서 조경 가치를 뽐내줄 수 있으니까 한 번쯤 꼭 고려를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수종입니다.
다음은 이제 등수국이라는 넝쿨성 식물입니다. 사실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워낙 판매도 많이 됐었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게 바로 이 등수국이에요. 제가 이번에 등수국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지금 보시면 목대도 상당히 두꺼워져 있고 수세도 굉장히 우수한데 크기 품질 대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등수국 같은 경우는 넝쿨 식물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장미나 인도 이나 클레마티스나 이런 걸 많이 떠올리시겠지만 그 세 가지 또는 능소화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꽃이 없을 때는 다소 허전한 분위기를 내게 되는데 이 등수국은 물론 꽃도 예쁘지만 이 이파리 초록색의 청량감이 상당해서 완전히 시원한 여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굉장히 우수한 소재입니다. 지금 제 뒷 배경으로 보이는 이 초록색 잎이 무성한 것도 등수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매력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 우리가 울타리 펜스를 태울 때 아예 차단된 벽을 태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물망으로 된 구멍이 나 있어서 이 구멍에 타고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넝쿨 식물도 있는데 특히 이 등수국은 차단된 벽에 알아서 흡착해서 올라가는 성질이 굉장히 뛰어나고 또 규모감도 워낙 크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차단된 벽면을 푸릇푸릇하게 청량하게 메꿔주는 데 정말 탁월한 수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등수국이 꽃이 개화량이 크기에 비해서 아주 많은 편은 아닌데 올해는 유독 저희 마당에 있는 것들도 그리고 저희 뒤편에 있는 것들도 그리고 이 상품에 있는 것들도 벌써부터 꽃몽우리가 맺히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올해 심으시면 아마 꽃도 어느 정도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등수국은 사실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 국내에서 재배된 정말 우수한 품질의 상품이 가격이 저렴하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려를 해보셔도 좋은 수종이라고 보입니다. 다음은 단풍철쭉 중에 베니사라사 도단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매체에서 가을 정원 소재로서 많이 소개가 되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제 기준으로 왼쪽에는 성체가 있고 제 오른쪽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인데 이 이파리가 찬바람이 들면 완전히 붉게 변해서 마치 화살나무처럼 엄청난 컬러감을 자랑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화려한데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봄보다는 가을 정원 소재로서 단풍철쭉 을 소개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 단풍철쭉의 또 다른 가치는 역시 봄에 있거든요. 봄에 보시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한 개체고 하우스 안에서 키워져서 꽃이 빨리 개화를 했는데 요즘 특히 이런 벨형, 종꽃이라고 하는 지면을 향해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꽃을 특히 여러분들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이 베니사라사 도단 같은 경우는 진한 붉은색으로 굉장히 개화량이 많게 형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면 매장에 항상 진열을 해놓고 있는데 오시는 손님마다 이게 뭐야? 라고 말씀을 하실 만큼 굉장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즘은 이제 유럽식 정원 많이 좋아하시는데 유럽식 정원뿐만 아니라 일본식 정원 또는 한국식 정원, 동양식 정원에서도 굉장히 잘 쓰일 수 있는 실루엣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모로 봄염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이파리 같은 경우에도 절화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꽃도 굉장히 특이한 미관과 풍부한 개화량을 자랑을 하는데 이게 또 월동에도 굉장히 강해서 화분에 심고 이대로 겨울에 둬도 기존에 있던 잎은 이렇게 떨어지지만 다시 새순을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눈마다 거의 꽃이 피기 때문에 봄꽃 소재로서도 전혀 모자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벨형으로 떨어지는 종꽃 형태의 꽃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권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수나무 중에 타이니 와인이라는 품종입니다. 제가 이제 다양한 나무들, 다양한 야생화들을 소개를 해드리다 보면 저와 구독자분들이 동시에 좋아하는 수종들이 있고 저만 좋아하는 수종이 있는데 국수나무는 대표적으로 저만 좋아하는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꽃의 화려함보다 잎의 컬러감으로 정원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아직 잎의 관상 가치에 대해서는 크게 집중을 하지 않는 편이시다 보니까 여전히 국수나무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수종을 꼽자면 바로 이 타이니 와인입니다. 제가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국수나무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품종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정원적으로 뛰어난 품종이 두 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타이니 와인이고 하나는 매직볼이거든요. 그만큼 타이니 와인은 이 정원적으로 실용성이라든지 아니면 관상가치적인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하우스에 있어서 자색이 발현이
구현이 안 됐지만 햇빛을 완전히 보고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완전한 자색을 내뿜게 돼서 꽃이 없을 때도 예쁘게 포인트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꽃이 필 때도 대부분의 국수나무들이 완전 원형의 흰색 꽃을 많이 피우게 되는데 사실은 품종에 따라서 꽃이 거의 피지 않거나 꽃이 볼품 없거나 이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타이니 Y는 연 핑크색이 살짝 물든 크림색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이 꽃이 가진 관상 가치도 뛰어나면서 개화량도 여태까지 제가 접해본 국수나무 중에는 가장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꽃과 잎의 관상 가치가 모두 훌륭하다는 점이 이 식물의 장점이고, 또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보시면 수영 자체가 굉장히 반듯하게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로 직립성이 상당히 좋은 형태를 보실 수 있어요. 지나치게 산발을 하는 나무들은 여러분들의 손길을 자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면에서 좀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수영이 알아서 반듯하게 나오는 품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관리를 하기도 굉장히 편하시기 때문에 그냥 제 말만 믿고 심으시면 매년 봄, 여름, 가을마다 이래서 저 사람이 이 수종을 추천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 좋은 수종입니다. 키우기도 쉽고 추위도 강하고 관상가치도 뛰어나면서 길기 때문에 국수나무를 한 번쯤 관심을 가지셨다면 가장 먼저 심어야 될 품종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소주조팝이라는 품종입니다. 이 소주조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길을 지나다니시다가 흰색 꽃이 좁쌀처럼 가득하게 핀, 아마 요즘 많이 보실 텐데 그거를 저희는 공조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가장 흔한 조팝 중에 하나인데 그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꽃이 납작하게 흰색으로 형성이 되고 그 안에 노란색 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주조팝은 겹공조팝이라고도 불릴 만큼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꽃이 모두 겹꽃으로 형성이 되는 게 이 품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공조팝하고 모든 특성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런 겹공조팝 계열 중에 장미조팝이 있고 소주조팝이 있는데, 장미조팝은 제가 지난달에 소개를 해드려서 그건 이제 약간 꽃이 화형이 장미처럼 형성이 되는 게 특징이고, 이 소주조팝 같은 경우는 완전히 빼곡한 겹꽃으로 형성이 돼서 또 다른 보는 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조팝보다 가격도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품이 제가 밑에 내려놓고 있을 만큼 거의 성인 여성의 키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미조팝의 거의 한 60% 정도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장미조팝의 화형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충분히 이 장미조팝의 자리를 합리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좋은 수종입니다. 이 특유의 화형과 가지의 형태 때문에 절화 소재로도 굉장히 많이 쓰일 수 있고, 이미 꽤 커 있고 개화량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지를 할 겸 가지를 정리를 할 겸 화병꽂이의 소재로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이 공조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공조팝 계열들은 워낙 키우기가 좋고 그리고 월동에도 강하니까 이 화형이 마음에 드시고 이 초록색 베이스에 흰색 겹꽃이 아주 빽빽하게 맺히는 게 여러분들의 취향이다 라고 하면 가장 적합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좋은 수종이고 또 저렴한 가격이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를 해드릴 나무는 바이텍스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저희 마당에 심어진 조금 큰 바이텍스와 함께 이 바이텍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해 주셨고 또 구매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텍스 두 품종을 준비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이텍스를 아직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라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바이텍스를 제가 맨 처음 본 건 중국에서였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큰 성체가 된 바이텍스를 봤는데 그 인상이 마치 거대한 나무에 라벤더 꽃이 아주 수북하게 달린 듯한, 그게 제 바이텍스에 대한 첫 인상이었거든요. 그만큼 전형적인 나무의 형태로 자라는데 라벤더처럼 원추형의 꽃이 굉장히 풍부하게 형성이 되는 게 이 바이텍스의 장점입니다. 또 이 바이텍스는 좀 다른 식물들과 특이한 성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바이텍스는 이 순을 틔우는 속도가 거의 존재하는 모든 나무 중에 가장 늦어요. 그래서 항상 3월, 4월 초가 되면 바이텍스 죽은 거 아니에요? 월동 못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제 막 순을 트고 있거든요. 이 핑크피날컬 같은 경우는 화분에 있어서 순이 어느 정도 터 있지만 자연 상태에 있던 이 블루디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순을 틔울 정도로 순을 틔우는 속도도 굉장히 늦고요.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수피를 비벼서 냄새를 맡게 되면 굉장히 향긋한 향기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봉업 하시는 분들이 밀원식물, 그러니까 수분 매개자, 벌들을 위한 식물로 쓰일 만큼 수분 매개자를 위한 역할을 잘
잘 하는 게 바로 이 바이텍스기도 해서 저희 작년에 심어놓은 바이텍스도 그 주변에만 벌이 모이더라고요. 꽃이 개화를 할 때. 그래서 그만큼 생태계에도 도움이 되는 수종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자연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이 꽃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도 굉장하고 일반적인 라벤더보다 훨씬 크면서 규모감 있게 꽃도 더 크고 덩어리도 더 크게 형성이 된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두 품종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핑크 피나클이라고 해서 저희가 평소에는 이제 남색으로만 개화를 하는 바이텍스를 키에 따라서 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품종은 꽃이 핑크색으로 피고 키가 약 한 2m까지 자라서 여러분들 정원에 굉장히 포인트목으로 특이하게 활용을 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핑크색 바이텍스로 포인트목을 써놓은 정원이 아마 거의 없을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쓰기 좋은 새로운 품종이고, 이 블루티딜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반적인 바이텍스들이 2m 또는 2m 이상 자라게 되는데, 이 블루디들리 같은 경우는 1.5m 이하로 자라기 때문에 작은 정원, 타운하우스 정원이라든지 공간이 협소한 정원에서도 올바르게 꽃을 피워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종입니다. 아주 짙은 보라색을 가지고 있고요. 이 두 품종 다 저마다 꽃의 컬러로, 크기로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호에 따라서 잘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주받침꽃 중에 아프로디테라는 품종입니다. 아마 2년 전에 초여름 무렵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주받침꽃이라는 나무 자체가 워낙 생소한데 거기에 아프로디테라는 품종까지도 신품종 계열이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주받침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키가 굉장히 크게 자라는 2.5m까지도 자라는 큰 나무고, 성장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순이 이제 아직 4월 중순인데 반뼘 또는 한 뼘에 달할 만큼 굉장히 빠른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너무 작아서 이거 언제 포인트목으로 활용하지? 라고 걱정을 하시겠지만, 만 1년에서 만 2년이면 금방 정원에서 그 모습을 빛내줄 그런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특히 꽃이 핵심인데 소용돌이를 치는 듯한 화형으로 진한 자주색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중앙에 맺히는 꽃잎에만 끝에 노란색으로 무늬가 들어서 색깔의 대조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름이 한 10cm 정도 되는 꽃이 군데군데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자주받침꽃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없다면 다른 데서는 전혀 본 적이 없는 독특한 화형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런 점에서 꽃의 개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고, 또 꽃의 향 또한 바나나 그리고 파인애플, 딸기 향을 섞은 듯한 향기가 나서 향기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품종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나무 상태가 좋고 워낙 성장세도 좋은 수종이어서 여러분들이 외목대로 된 거 말고 덤불형으로 된 키가 큰 포인트목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남들이 없는 것 중에 색감이 진한 걸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권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주받침꽃들이 꽃이 한 6에서 7cm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꽃이 작은 편에 속하는데, 이 아프로디테 같은 경우는 거의 10cm에 달할 만큼 아주 큰 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주받침꽃 계열 중에는 가장 큰 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이 품종의 굉장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추위에도 강하고 생각보다 키우기도 쉬워서 특이하지만 여러분들이 관리하기에는 전혀 어려운 품종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장점이 많은 그런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월에 심기 좋은 나무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은 사실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지금 나무가 예쁘거나 품질 대비 가격이 저렴하거나 아니면 금방 판매가 되는 것들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번 이벤트에 잘 참여하셔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수종들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